자, 5월 21일 화요일 오전 5시 4시 55분. 나는 머리 잘 안 감는데 오랜만에 머리를 새벽에 일어나서 머리를 시원하게 감았는데 머리가 가라앉지 않는다. 붕 떠 있다. 그러면 찍지를 말아요. 아니, 명상의 원리를 내가 설명해 줬는데, 명상의 기본 원리, 그게 명상의 기본 원리가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내가 자꾸 말하지만 그 주소 파악, 주소 파악을 못하면 막 헤맨다고. 우리가 뭐 군사작전이나 뭐 이런 거 같은 지도가 되게 중요하죠. 내가 지금 어디에 있고 어디를 어떻게 가야 되고 어쩌고 저쩌고, 이 지도가 되게 중요하거든. 내 위치를 모르면 헤맨단 말이야. 산에서 길을 잃어버려. 이 도의 세계가 마음 세계가 마음 공부라는 게 되게 광활하기도 하지만 광활한 만큼 또 헤매기도 딱 쉽거든요. 그 헤매기 시작하면은 10년 20년 금방 지나가. 그럼 좆되는 거야. 어? 꼭 누가 사법시험에서 20년 헤매다가 좆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요. 도의 세계는 더 법학보다 더 복잡, 넓어. 세계가 마음 세계라는 게. 헤매기 시작하면 이런다고. 일로 가서 이렇게 계속 직진을 해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응? 뱅글뱅글 10년 20년 동안 뱅글뱅글. 무슨 사막 영화나 이런 데 보면 뭐 한쪽 사막에서는 길을 잃어서 왔던 길을 다시 돌아온다 뭐 이런 얘기 많죠. 응? 마음 세계가 그렇게, 마음 공부가 내 위치를 자꾸 파악을 해야 돼. GPS 위치를. 그래가지고 내가 지금 어디로 가야 되지? 이거 지금 까먹으면 이거 헤맨다고. 원영풀은 맨날 이야기하다가 삼천포로 빠져가지고 내가 잠깐만 이게 무슨 얘기하다 일로 왔지? 이러잖아요. 지금 트럼프가 연설하다가 뭐 30초인가 가만히 있었대잖아. 바이든도 뭐 헤맨다 그러고. 나이 들면 더 헤매지만 원영풀은 지금 50도 안 되는데 대본 없이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이상한 데로 가서 헤매지. 이 도의 세계 마음이, 이 명상도 이게 하루 이틀 하는 게 아니고 계속 꾸준히 하는 거라서, 장기간 하는 거라서 장시간 동안 거대하게 삥삥 돌 수가 있어. 일직선을 안 가고. 그러면 망하는 거야. 그래서 자기 위치 파악을 굉장히 되게 내가 지금 해야 되지 앞으로. 지금 영상 경지가 뭐가 됐고 앞으로 뭘 해야 되지, 이거를 까먹으면 계속 헤매요. 되게 중요하다. 자기 위치 파악. 오늘은 무슨 얘기 해줄까? 아침에 유체이탈 얘기를 한번 해주려고 했는데, 유체이탈 얘기도 되게 명상의 기본 원리처럼 중요한 게, 명상의 기본 원리라는 건 뭐냐면 큰 지도를 말하는 거, 설명해 주려고 하는 거지. 이 마음 공부라는 게 그냥 대강 하는 게 아니고 어떤 지도 같은, 거대한 지도 같은 그런 원리가 있어가지고 그걸 따라서 이렇게 가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데, 내가 딱 정리가 안 되기 때문에 명상의 기본 원리는 계속 여러 번 말하고, 유체 이탈도 중요하거든요. 유체 이탈도 여러 번 말할 거다. 유체 이탈이라는 게 뭐냐면 어, 육신 속에 어떤 유체라는 어떤 다른 몸이 있어가지고 인마가 내 육신 바깥으로 빠져나온다 뭐 이러는데, 그건 그냥 비유적인 설명이고, 영혼이 몸 밖으로 빠져나가야 된다는 것은 비유적인 설명이고 꿈꾸는 거거든요, 명상이라는 건. 근데 우리 뭐 보통 말하는 자각몽하고는 약간 다른데 거의 비슷해요. 거의 비슷한데 뭐냐면 처음에 봉호 선생님 말한 이제 흰띠가 일반인이고 노란띠의 세계로 들어오면 드디어 가부좌를 하고 이렇게 눈 감고 있으면은, 자, 등을 의자에 이렇게 기대면 안 되고 등을 떼야 돼. 이러고 있으면은 이 눈 감은 상태에서 뭐가 보여요. 바로 보이는 건 아니야. 그리고 바로 선명하게 보이면 또 이상한가? 처음에 아주
희미하게 보여서 좀 선명해진다 할까? 그날 하는 게 명상이 한 5분 정도 기다리고 한 5분 10분 정도 이러고 있으면 뭐가 보인다고 할까? 뭘 보려고 하면 또 안 되는데 내 이 설명을 좀 잘못했는지 뉘앙스를 뭐 또 보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안 되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또 이게 또 가만히 아무것도 안 생각하면 또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러면 보라고 뭔가를 보라는 거예요. 보려고 노력하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아 그게 좀 애매하다고. 그래서 이게 설명이 좀 애매하기 때문에 자주 설명을 해줘야 된다고. 이 뉘앙스가 정확하게 뭔가를 떠올리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넣어놓고 가만히 있으면 또 뭐 좀 그것도 아니야. 뭐가 안 보여. 아 이게 좀 애매한데 어쨌든 이게 뭐가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뭐가 보인다는 게 뭐예요? 이렇게 보인다는 게 내 육신은 안 보이고 어떤 눈으로만 이렇게 떠서 내가 하늘에서 이렇게 하느님 같이 돼가지고 육신도 없고 그냥 눈으로만 거대한 눈으로만 왕눈이 눈으로만 세상을 보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이거든요. 이걸 봉호 선생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TV를 보는 것 같다. 뭐 이렇게 말하는데 영화관의 영사기의 그 영화 장면처럼 그 뭐 그런 식으로 보이는 것 같다. 왜냐면 내 육신이 안 보인다고 내 손발이 안 보인다고. 뭐가 이렇게 보이는. 그게 이제 처음 시작이거든요. 소승불교에서는 니미따라 그랬나? 실 같은 뭐 빛이 보인다 그랬나? 그게 시작이다. 이제 드디어 영적 세계 진입하는 시작인데, 그래가지고 점점 경지가 좀 높아지다 보면 이것저것 보여요. 응? 뭐가 보인다고 딱 말을 못해. 사람은 안 보이고 사람이 보이면 그 꿈이야. 개꿈 쪽이야. 처음에 초학자다가 사람이 아니라 집안이 보여야 된다. 집안 물건. 사람 형상이 나타나면 안 돼. 신이든 뭐든 뭐 이런 게 나타나면 안 되고 물건들이 이렇게 보인다. 커피 잔 뭐 이런 게 보인다. 커피가 아니고 사이다인데 새벽에 사이다를 마시면 어떡해요. 아니 뭐가 사람 같은 게 더 보이면 안 돼. 처음에는. 그러면 개꿈이다. 개꿈 쪽이 가능성이 거의 99%. 응? 이렇게 뭐. 그래서 봉원 선생님 말한 건 노란띠에서 내가 가부좌하고 있는 내가 보인다. 알았어요? 다른 사람이 나타나면 안 된다고. 주의하시라고. 노란띠가 일단 돼야 된다고. 이게 도노가 아니라서 이 신통력 쪽, 이 행통 쪽의 공부는 도노가 아니기 때문에 차근차근 레벨업이 되는데 노란띠에서는 다른 사람이 보이면 안 되고 내가 가부좌하고 있는 게 보이고 내 방 안의 모습이 보여야 돼. 방 안의 모습이 전체적으로 보일 수도 있고 뭐 세부적으로 이런 마우스가 갑자기 커다랗게 보일 수가 있고 내가 자꾸 의식하다가 보면 무의식인지 의식인지 뭐 무의식이겠지. 키보드가 막 보일 수가 있고 이렇게 뭐 어떤 사물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딱 보일 수가 있고 방 안이 전체적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방 안에 뭐 가부좌하고 앉아있는 내가 보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보이는 건 안 돼. 이게 된다 안 된다 어떤 댓글에 된다 안 된다를 왜 네가 정하냐 그러는데 내가 정하는 거야. 미안한데 그 명상이라는 게 스승이 가르쳐주는 대로 그대로 단계로 따라가야 행통 공부가 되는 거야. 이통 공부는 도노라서 조금 좀 다른데 난 도노 그거 싫어하거든. 석가모니가 도노했어요? 원현부로 도노했냐고. 점수만 하고 있거든. 석가모니도 점수만 했고 도노는 뭐냐 뭐 때문에 나온 거냐면 석가모니가 깨달았다 성불했다 하니까 제자들도 딱 와가지고 처음부터 나도 깨닫고 싶어요 이러니까 잠깐만 이거 너 그 공부하는데 시간 오래 걸려 이러니까 좀 시큰둥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며칠만 설법해주고 야 너도 깨달았다 이렇게 해주니까 제자가 되게 신나하더라는 거지. 근데 나중에 법화경에서 보면 석가모니가 뭐라 그러냐면 너희들한테 자꾸 뭐 경지가 됐다 무슨 경지가 됐다 아나함 경지가 됐다 아라함 경지가 됐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해준 게 전체적으로는 궁극적으로는 절대신통력 그 순응엄 삼매를 얻게 하기 위한 그 방편으로
제자들이 너무 기운이 떨어지면 이 도인, 이 명상 마음 공부는 기세가 죽으면은 마음 공부를 못해요. 우울한 사람들은. 응? 굉장히 뭐라 그러나 너무 패기가 넘치고 그러면 가부좌를 또 못하는데, 어쨌든 가부좌를 해서 고요하면서도 어떤 기세가 살아 있어야 돼. 검도 고단자의 그 기세 있죠. 검을 딱 상대방 목에다 딱 검을 겨누고 바로 죽일 듯한 그 기세. 그 기세가 죽으면은 명상을 못해. 그래서 원영벌이 검도를 좀 배워보라고 자꾸 권하는 거는, 검도를 배울 때는 태권도랑 달리 검도는 순식간에 죽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세가 상대방이 서로 검을 딱 겨누고 이게 기세가 되게 무섭거든. 태권도보다, 권투보다 되게 무섭거든. 순식간에 찔러 죽이니까. 응? 물론 권투도 한 방에 핵주먹 해가지고 한 방에 쓰러뜨려서 기절시켜서 죽이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못하고 칼은 이건 한 방에 싹 목을 베잖아요. 상대방 목을. 물론 칼도 뭐 여기저기 찔리고 으아 하면서 뭐 영화 보면 뭐 한 번에 안 죽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칼이 한 방에 죽거든요. 태권도나 유도나 뭐 권투랑 달리 칼은 무섭다고. 그리고 이게 딱 보면 이 자세 엄청 긴장한 자세도 아니고 완전히 풀어져서 병신처럼 해롱해롱하는 자세도 아니잖아. 정신을 딱 주고 상대방이 먼저 칼이 날라오나 내가 먼저 찌를까 이러면서 조용히 아무 생각도 안 하고 딱 상대방의 눈을 쳐다보고 가만히 있는 거지. 요 기세가 유지가 되고 바로 순식간에 상대방 목을 탁 찌르고 들어가서 바로 탁 하는 이 자세가 있어야 되거든요. 자선할 때. 응? 그렇다고 검도를 배우면 자꾸 칼로 누구 자꾸 찔러 죽이고 그러면 안 되고, 감옥 간다고, 사형된다고, 사형집행된다고. 내가 지금 무슨 얘기하다 일로 왔지? 하여튼 유체이탈이 되게 중요한데, 유체이탈 설명이 되게 좀 복잡하거든요.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 이렇게 뽑아져 나와. 영원히 뭐가로 뽑아져 나온다니까. 이걸 어떻게 잡아 뽑죠? 이렇게 또 질문이 들어올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고 이게 좀 비유적인 표현이거든요. 근데 가만히 이렇게 하고 있으면은 처음에는 내 육신이 안 보이고 이렇게 방안이 보인다고, 노란띠 같은 거. 그러면 이제 좀 잘 돼가는 거야. 가지고 단계별로 이렇게 스승이 짚어주는 게 있어. 파란 띠는 요런 거다. 그 다음 공부는 요거, 빨간 띠 공부는 요런 거다 해가지고 그거대로 진행이 돼야 되거든요. 다른 엉뚱한 게 꿈이 꺼지면 안 돼. 응? 꿈이라니까 또 누워 자야 꿈이죠. 그게 아니고 가보자고 앉아서 다른 사람들이 만약에 라디오 같은 거 켜놓으면 라디오 소리도 딱 들리는 상태고, 내 귀에 들린다고 정신이 그대로 멀쩡한 거야. 눈만 감았지. 응? 이 상태에서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꿈하고 좀 다르죠. 꿈은 누워 자빠져가지고, 응? 거의 의식이 메롱메롱한 상태에서, 응? 그러면서 꿈을 꾸잖아. 근데 이거 가부좌는, 명상은 이렇게 딱 가부좌가 앉아가지고 옆에서 라디오 소리니 뭐 윗집 저 층간 소음이니 뭐 이런 게 다 들리는데도 조용하게 호흡하고 있으면은 뭔가 눈앞에서 아른아른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보일 것 같기도 하다가, 처음에 보이는 게, 응? 어떤 사람이 나타나면 안 되고 내가 앉아있는 이 주변이 보여야 돼. 방이. 공호 선생님은 내 내장의 폐부까지 뚫어본다. 그게 노란띠라고 하는데, 어쨌든 보이는 대상이 아무거나 보이면 안 된다고. 처음에 노란띠가 산이 보인다 그러면 잘못된 거야. 아세요? 처음에 노란띠가 뭐 예수님이 보인다, 부처님이 보인다 그럼 잘못된 거야. 노란띠는 뭐라고? 내 주변, 방 주변이 보여야 돼. 이 집 밖을 나가면 안 돼. 노란띠의 특징은. 그건 생략해도 되지 않아? 생략하면 안 된다고. 신통력 공부는 생략하면 어긋난다고. 잘못하면 나중에는 원형법 독의 3단 원신갱생까지 된 다음에는 곧바로 수능원 선배 쪽으로 곧바로 뛰었는데,
즉 조계 3단까지 공부가 되고 4, 5, 6, 7, 8단을 생략하고 바로 9단으로 뛰었는데 여기 건너뛰는 게 원영불은 아빠도 스님이었고 그래가지고 뭐야 아기 때부터 배운 게 많거든. 불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 불교 이야기를 많이 들어야 돼. 주로 선사들의 그 전등록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아버지가 많이 읽어줬는데 전등록으로 읽어줬어. 어찌됐든 그 아기 때부터 쌓여있던 게 누적이 돼가지고 원영불 그렇게 뻥 뛰는 게 된 거지만 독의 3단이 이제 원신갱생이라고 해서 유체이탈이 제대로 되는 건데 이 유체이탈은 뭐냐면 처음에는 이렇게 뭐가 이렇게 방이 보이고 뭐 파란 띠에서는 집 밖이 보이고 빨간 띠에서는 그 도시 정도가 보인다고 해나 서울시 정도가 보인다고 해나 그런데 엉뚱한 게 뭐 보이면 안 돼. 그 구체적으로 뭐가 보이는지를 정확하게 얘기한 게 그 봉호 선생님의 민족비전 정신수련법 책이라는 있는데 그걸 꼭 사서 소장하시고 원영불이 짚어줄 때마다 한 번씩 찾아서 직접 한 번 읽어봐야 돼. 아 이게 이렇게 이런 취지로 읽어야지 되는구나. 그냥 넉넉히 읽으면 되는 게 아니고 원영불이 설명한 지도한 그걸 참고해서 읽어야 되는구나 해가지고 그때그때 한 번씩 다시 읽어보시라. 전체를 읽어보라는 게 아니고 원영불이 언급한 부분만 쫙 읽어보시라. 노란띠 파란띠 설명하는 게 있는데 그게 그런 것만 보여야지 다른 게 보이면 안 된다고. 다른 게 보이면 뭐라고? 일반인의 개꿈이야. 왜 내가 봉호 선생님 말에 구속되어야 됩니까? 원래 그렇게 공부하는 거야 공부는. 왜 피아노를 그 곡만 쳐야 됩니까? 그 곡만 치라고. 그 곡만 잘 치라고. 다른 곡은 치면 안 돼.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대로 그대로 해야 되는 거야. 수학 선생님이 이 문제를 풀어라 하고 딱 적어줬는데 다른 문제를 풀면 되나 안 되나? 안 되지. 그 문제를 같이 푸는 거야. 다른 학생들하고 같이. 그러면서 그 다음 문제를 또 선생님이 또 적어주면 그걸 또 같이 푸는 거고. 이렇게 선생님이 지도해 주는 대로 곧바 명상을 하는 거라고. 그냥 마음 공부를 하면 안 된단 말이야. 그게 독수성 공부인데 그러면 저 평생 엄청 헤맨다고. 힘들다고. 원영분이 짚어주는 대로. 응? 자, 이 지금 명상은 왼발을 들고 서서 두 손은 뭐 어디 잡아도 되고 왼발만 일단 공중에 들고 그러고 명상을 해라. 그럼 그렇게 해야 된다고. 응? 태권도 도장 가고 검도 도장 갔는데 야 검도를 지금은 검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휙 수평으로 긋는 것만 계속 100번 한번 해봐. 100번 해봐라. 그럼 계속 요것만 해야지. 막 이러면 안 된다고. 그러면 공부가 안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피아노 곡을 기초 지금 선생님이 가르치는 그 곡에 집중해서 그 곡을 마스터해야지. 선생님은 요걸 가르쳐줘서 뚱땅뚱땅 뚫겠는데 선생님이 가고 나서는 이상한 곡 치고 있으면 안 된단 말이야. 초보자는. 나중에 숙련자가 돼야지만 아마 이 곡 저 곡 치는 거고. 처음에는 선생님이 휘두르는 대로 사범이 이렇게 사범님이 이렇게 휘두르라고 하면 이것만 해야지. 이렇게 휘두르고 뭐 이렇게 찌르고 이러면 안 된다고 검을. 명상도 마찬가지란 말이야. 응? 우리 요리할 때도 뭐 요리하는 순서가 있죠. 뭐 지금은 뭐를 넣고 그 다음에는 뭐를 넣고 물을 강으로 했다 중으로 했다 뭐 하면서 이렇게 마지막에는 뭐를 넣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순서가 있잖아. 레시피가 있잖아. 양도 아무렇게나 막 집어넣으면 안 되잖아. 순서도 있고 양도 있고 불 조절도 있고 뭐 복잡하죠. 명상도 마찬가지, 마음 공부도 마찬가지야. 그냥 가보자고 뭐 참나를 찾네 어쩌고 이거 지금 굉장히 이상한 거야. 뭐냐면 가스레인지 불을 켜고 응? 후라이팬에 아무것도 없어. 냄비에 아무것도 없어. 근데 냄비에 곧 이제 백숙이 삶아질 것이다. 야 닭을 넣어야 백숙이 될 거 아니야. 닭을 넣으려면 닭을 잡아서 죽여가지고 껍데기 벗겨야 될 거 아니야. 아니면 마트에서 사오든지 깨끗하게 손질된 거야. 그죠?
순서가 있잖아. 일에는 명상에서도 순서가 되게 중요하거든. 근데 도노라는 건 내가 순 엉터리 사입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빈 냄비에 불 한 번 켜놓고 가스불 한 번 켜놓고 즉 자선한다고 이렇게 앉아놓고 갑자기 거기서 백숙이 다 될 거래. 닭도 안 넣고 물도 안 넣었어. 근데 빈 냄비야. 그게 백숙이 언제 되냐? 그건 희한한 소리지. 도노는 나는 가르치지도 않아. 석가모니도 도노 안 가르쳤어. 점수만 가르쳤다고. 점수는 뭐냐면 이렇게 노란띠 파란띠처럼 레벨별로 단계별로 이렇게 천천히 하나씩 밟아 나가는 거거든. 그래서 유체이탈은 뭐냐 하면 처음에는 그렇게 이렇게 내 육신이 안 보이다가 조금 지나면은 독이 3단 정도 되면은 이제 팔다리가 보여요. 이렇게 내 몸도 보이고 이렇게. 응? 그럼 내 명적인 세계, 꿈의 세계에 이제 내 몸이 나타났다. 그래가지고 그게 유체이탈이다. 근데 유체이탈은 솔직히 아닌 거지. 요즘 뇌과학으로 따져서 말하면 그냥 꿈에서 나 같은 형상 같은 게 좀 나타나는 그런 꿈을 꾼 거 아니야. 무슨 내가 영혼이 빠져나가가지고 그 영혼이 유체가 영적 세계에서 돌아다니고, 이 표현은 너무 좀 어떻게 보면 과장됐다고 해야 되나, 조금 좀 오버했다고 해야 되나, 조금 신비스럽게 말했다고 해야 되나. 그게 아니잖아. 그냥 내가 가부자고 있을 때 내 뇌에서 이거 정신작용을 해가지고 꾸같이 꾸는 거 아니야. 그죠? 이해가 돼요? 유체이탈이 그런 거란 말이야. 근데 유체이탈은 지금 됐고, 가장 중요한 건 독의 3단인 유체이탈은 됐고, 그 앞에 거 노란띠가 안 됐는데 유체이탈이 됐다 그러면 개꿈일 가능성이 높아. 거의 99%라고. 건너뛰었어요. 그게 아니고 노란띠가 일단 돼야 되는데 노란띠가 안 되고 뭐가 유체가 나가느니 뭐 이상한 소리 하는 거는, 그 이상한 소리를 듣고 내가 너무 솔깃해가지고 무의식적으로 너무 이렇게 솔깃해가지고 그걸 관심을 가진 채로 있다 보니까 어떤 내가 유체이탈하는 경험 같은 걸 한 것 같기도 하고, 이런 느낌이 드는 꿈이나 어떤 정신적인 현상을 느낄 수 있어요. 그거는 유체이탈에 대한 이 부분 설명을 되게 내가 신기하게 보면서 되게 주의를 집중해서 되게 정신 집중해서 그걸 봤기 때문에. 응? 또 음란한, 아침 새벽부터 음란한 소리인데, 야동 보면 섹스 장면이, 그 야동이 끝나고 난 다음에도 잠깐 이것도 조심할 건데, 일반인들이 보는 야동하고 원년불이 보는 야동은 다른 게 뭐라고? 같은데 다른 게 뭐라고? 원년불은 되새김질을 해요. 소의 되새김질처럼 야동이 끝난 다음에 잠깐 이렇게 눈 감고 있으면 요걸 하거든요. 다른 걸 하지 않고, 다른 걸 하면 안 돼. 끝나자마자 뭐 다른 일도 하면서도 나는 되는데, 보통 이제 초학자분들은 다른 일을 하지 말고 야동이 만약에 탁 끝났을 때 그걸 뭐 일일이 다 봐야 되는 건 아니지. 끊어서 보지. 뒤에 핵심만 보지. 본론만. 딱 봤을 때 좀 눈 감고 가만히 있어봐요. 그걸 떠올리라는 건 아니야. 그냥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보면 그 장면 같은 게 비슷한 게 막 좀 보인다고. 응? 왜 갑자기 새벽부터 아침 음란한 소리야? 그러니까 음란한 소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 굉장히 시각적으로 자극적이기 때문에 이상한 변태짓 같기도 하고, 처음 보는 느끼한 짓을 이러다 보면 이게 자극이, 시각적 자극이나 충격이라 그러나 정신적 충격이나 변태 충격이라 그러나 이런 게 좀 강한 자극이 왔기 때문에 이게 딱 꺼버리고 이제 눈 감고 가만히 있으면은 이게 뭐 비슷한 장면들 같은 것이 보인다고. 이때 내 상태를 보라고. 지금 뭐예요? 이때 내가 졸고 있어, 자고 있어? 아니거든? 아니라고. 야동교를 차리십시오. 그 경험이 되게 중요하다니까. 무슨 경험이냐면, 잠도 안 자고 정신이 그냥 멀쩡하게 있는데, 눈앞에서 뭔가가 보여. 방금 봤던 궁뎅이가 막 출렁출렁 하는 게 보이는 것 같아. 응?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자지 않은 상태에서 눈앞에 뭐가 보이는 거 말이야. 근데 이건 지금 내가 다 이상한 사람 만들라 그게 아니고, 노란띠는 근데 그렇게 궁뎅이가 막 보이고 그러면 안 되고, 봉호 선생님이 가르친 대로 곧바로 뭐라고? 내가 가부좌고 앉아있는 모습이 보여야 돼. 이렇게 눈 감았는데 그 방안이 좀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보여야 돼 노란띠에서는. 그리고 내 내부의 장기로 이렇게 봤을 때 심장도 보이는 것 같고, 뭐 정확하게 보이는 건 아니야. 초보니까, 지금 초보니까 너무 정확하게 하려고 하지 마시라고. 근데 대강 보이는 게, 그 느낌이 되게 중요해. 대강 보이는 것 같은데 그게 좀 희미하게 보일 수도 있는데 그게 되게 중요해. 그 노란띠를 거쳐야 된다 반드시. 그 다음에 파란띠 공부를 하는 거야. 그 다음에 빨간띠 공부를 하는 거야. 이렇게 순서대로 공부하는 거거든요. 독일 3단 원신갱생이 된 다음부터는, 그 다음부터는 딱히 정해져 있다기보다도 다음 공부를 뭘 해야 되는지 말이야. 그걸 딱히 정해져 있다고 보기도 뭐하거든요. 조금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봉호 선생님도 하시는 말씀이, 나는 처음에 초기 부분, 그 초반 입문 부분을 좀 자세하게 가르치려고 그런 소임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대도인이 나타나시면 뒤에 후반부를 공부할 수 있을 것이다, 뭐 이렇게 말하거든요. 봉호 선생님이 뭐라고 하냐면 5년, 일반인은 5년, 그다음에 전문 수행, 즉 직장이 없이 수행만, 명상만 하시는 분들, 하루 종일 하는 건 아니야 역시. 어쨌든 그 전문 수행인 스님들 같은 거죠. 4판승 말고 2판승들, 참선하시는 2판승들, 이런 전문 수행인은 2년, 일반인은 5년, 직장인들 5년이 거치면은 독의 3단이 돼서 오신통을 모두 얻고 독의 3단이 돼서 원신갱생, 즉 유체이탈이 될 것이다. 5년 과정이다. 그래서 나는 이 전반부 5년 과정을 자세하게 가르치는 게 내 소임이다, 내 역할이다. 그리고 전반부 5년이 끝나면 굉장히 높은 도인, 5년분이지, 굉장히 경지가 높은 도인을 스승으로 만나서 후반부 5년을 그분한테 배워라. 그러면 너의 경지가 독의 7, 8단, 6, 7, 8, 1, 2, 3, 4, 5, 6, 7, 8, 9, 7단, 8단 뭐 이렇게 되게 높은 경지까지 고단자 도인이 될 것이다. 봉호 선생님이 말하는 건 10년 과정이거든요, 일반인들은. 근데 자기는 앞에 전반부 5년만 가르치니까 뒤에 후반부 5년은 되게 어려운데, 이것은 다른 큰 도인을 만나서 또 배워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게 만약에 큰 도인의 스승을 못 만나면 후반부 5년은 공부를 평생 못할 것이다. 스승이 꼭 있어야 된다, 이 말을 하시는 거죠. 근데 유체 이탈까지가 되는 게 이제 봉호 선생님이 가르치는 과정인데, 되게 잘 가르쳤어. 요즘은 인기가 없고 이름도 없지만, 옛날에만 인기가 있었지만, 잠깐 반짝했지. 잘 가르쳤다고. 앞에 5년을, 전반기 5년을 잘 가르쳤다. 그래서 5년불이 권하는 거는 봉호 선생님이 5년 공부를 한번 해보시라고. 나는 6개월 걸렸어. 일반인인데도 미친놈이 6개월 걸렸으니까 몇 배 빠른가? 10배 빠른 거죠. 봉호 선생님은 5년 동안 일반인들은 공부를 해봐라. 그러면 독의 3단까지 될 것이다. 독의 3단도 이게 다 세세하게 써놨어. 민족비전 정신수련법, 그 책을 꼭 사서 소장하시라고. 나는 2권 있어. 원본이 92년인가 나온 거, 그거 초판본하고 개정증보판인가 요즘 최근에 나왔던 그거 2권이 있는데, 엄청 중요한 이유가, 이 앞에 5년을 배울 때 스님들은 아무도 가르치는 사람이 없어. 자세하게. 스님들만이 아니라 다른 책들도 아마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그 전반부 5년을 자세하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없어. 어떤 단체에 가면은 비밀 보장 각서를 쓰고 뭐 가르쳐 준대요. 엉터리라고. 봉호 선생님처럼 봉호 선생님 그 책이 되게 중요한 이유를 알겠어요? 전반부 5년을 이거 배우는 게 행통이야. 행통 공부야. 이통 공부인 도노 공부는 아니야. 이 주소 파악을 잘 하시라고. 이통 공부인 도노 공부를 봉호 선생님한테서 배우면 안 돼. 무슨 얘기해서 30분이나 더 들었나? 유체 이탈이 그렇게 중요한데 이야기가 정 엉뚱한 데로 갔는데,
유체이탈이 생각처럼 뭐 말처럼 뭐 영혼을 이렇게 내 육신 밖으로 뽑아낸다? 그건 아니에요. 유체이탈이라는 건 좀 표현이 좀 비유적인 표현이 좀 성격이 강해서 잘못 이해하시면 안 돼요. 정확한 거는 뭐냐면 명상에서 이렇게 잠을 안 자고 명상에서 가부자고 딱 있는데 이 명상 속에서 꿈은 아니죠. 지금 정신이 깨어 있으니까 여기서 내 육신이가 똑같은 형상이 나타나는 거. 불교에서는 의생신이라 그러는데 의생신하고도 약간 좀 다른데 어쨌든 하여튼 내 그 꿈 같은 현상에서 처음에는 TV 스크린 같이 이렇게 보이다가 그 다음에 경지가 조금 높아져 도계 3단 봉훈 선생님 5년 과정을 다 거치게 되면 TV 속에 내가 나타난다고. 우리가 TV나 영화관에 내가 나타나요? 아니죠. 배우들만 있잖아. 남들만 있잖아. 내가 없지. 근데 경지가 높아지면 도계 3단이 되면 드디어 꿈에 다른 사람들도 있고 다른 사물들도 있지만 내가 등장한다고. 꿈에 이런 꿈은 일반인들도 꿔봤죠. 꿈에 내가 등장하는 거. 그걸 얘기하는 거야. 그게 유체이탈이야. 그럼 나도 그런 꿈을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번 꿔봤으니까 유체이탈이 된 겁니까? 아, 그건 아니지. 왜? 노란띠가 안 됐잖아. 노란띠가 안 되고 바로 유체이탈이 꿈을 꿔봤다 그러면 그거 개꿈이야. 경지가 아니고. 도계 3단 경지가 아니고 노란띠, 파란띠 하나씩 다 마스터하면서 넘어가야 되는 거야. 정확하게. 하나라도 어긋나면 안 돼. 여기까지 너무 길었나? 아침에? 32분? 5시 반이네요. 혼자 떠들다가 30분 떠들었으면 담배 피워야 되거든. 여기까지 하고 유치이탈 설명도 자주 계속 해줄 거예요. 뭐 명상의 기본 원리에 대한 설명도 계속 해주고. 중간중간에 질문 좀 많이 하시는데 악플 같은 거 다지 마시고. 응? 나한테 악플 달면 안 돼. 무리한 거야. 굉장히 잘못된 거야. 윤홍식 선생님하고 내 윤홍식 선생님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 내용이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좀 좋아하는 거야. 강의를. 재밌어.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윤홍식 선생님 영적 경지, 그 명상 경지는 원형부라고 비교하면 하늘과 땅 차이야. 그럼 또 윤홍식 선생님 비판하는 게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객관적인 그 영적 경지가 차이가 너무 엄청나다고. 근데 나는 말을 잘 못하거든. 강의도 잘 못하고 또 뭐 이것저것 문헌 연구나 이런 걸 또 하는 것도 없고. 윤홍식 선생님은 학자 쪽 교수님 같은 뭐 이런 강의 잘하는 교수님 같은 이런 분인데 내가 좋아하거든. 내가 좋아하는 분이 성철 스님. 성철 스님 책이 우리 집에 많이 있어. 아버지도 좋아하셨거든. 성철 스님 책은. 설림 고경 총서라고 임재록 나홍록 나홍 스님 뭐 사리 갖고 왔다면 그 저기 김건희 여사 등장하고 나홍 선사 나홍록 임재록 뭐 조동록 법안록인가 각종 책들이 저기 노란색 이 손가락 끝에 여기 노란색 설림고경 총서인데 성철 스님이 책들을 쭉 냈는데 제자들과 함께 굉장히 좋아하죠. 내용이 좀 틀리고 맞고 너무 너무 조그만 문제를 가지고 너무 크게 문제를 삼지 말라니까. 그거는 좀 틀릴 수가 있는 게 경지가 낮아서 그런 거야. 근데 그게 아니고 성철 스님은 저 책을 많이 내는 걸로 되게 언어부리 좋아하고 아버지도 좋아하셨고 아버지는 또 돌아가시기 전에 자연 스님이라고 있어. 자연 스님 그 불교 방송 강의를 되게 좋아하셨어. 이야기 잘한다고 재밌다고. 경지는 아버지한테 안 되지. 아버지는 일원상이 떴다고 말이야. 명상에서. 나도 일원상이 뜨긴 떴지만 아버지는 73년에 일원상이 뜨고 나는 98년에 일원상이 떴어. 명상 중에 정말로 일원상이 뜨고 여기 산과 강과의 경치 같은 이런 게 있고 위에 일원상이 이렇게 뜨는데 아버지는 그 산과 강과 이렇게 이건 안 보이고 일원상이 거대한 일원상이 나를 위해서 덮쳐가지고 확 해가지고 으악 했다. 일원상 경지가 되게 일원상 도에는 경지가 되게 높은 거예요. 소태산 원불교 창시한 소태산 대종사가 일원상을 봤다고 하거든요.
만공 스님이 이런 상을 받다고 하죠. 다른 스님들은 이런 상을 못 받아요. 경허 스님이나 정광 스님이나 뭐 이런 분들은 이런 상을 못 받고, 성철 스님도 이런 상을 받다는 얘기를 안 하지. 성철 스님이 아직 이런 상 도인이 아닌 거야. 그럼 원형보다 얼마나 높은 거예요? 아버지도 높았지. 그래서 윤호수 선생님이 나랑 명상경지를 비교하면 비교하면 안 돼. 차이가 너무 나고. 근데 나 강의를 좋아하시고 그분 강의를 좋아하고 아버지나 나는 저기 성철 스님 책을 좋아하고. 그렇게 다 장단점이 있어요. 명상 경지만 높아야만 다 되는 게 아니야. 뭔가 자기가 잘하는 게 있다고. 응? 축구도 맨날 공격수 최정박 스트라이커만 해야 되는 축구 선수냐? 손흥민이가 스트라이커가 아니죠. 미드필더 쪽 아닌가? 스트라이커인가? 아니지. 스트라이커 쪽이구나. 모르겠다. 하여튼 손흥민이 골키퍼는 아니죠. 그렇게 각자 사람들이 그 세부적인 분야의 전문 분야로 가서도 다시 또 세부적으로 잘하는 게 있고 못하는 게 있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걸 못한다? 그래가지고 비판하고 막 그러면 안 돼. 그분 잘하는 걸 칭찬하는 게 아니라 그분 잘하는 걸 보고, 야, 나도 저런 게 되는구나. 부러워하고 좀 좋아하고 따라가 다니고 그러는 거고. 내가 잘하는 거는 명상경지, 신통력. 원래 이게 알짜 아니에요. 이게 알짜긴 알짜는 내가 설명을 잘 못해. 성철 스님은 책 엄청 많이 내죠. 각자 잘하시는 분야들이 있단 말이에요. 소임이 있어. 총무원장 스님은 전국의 절을 다 관리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하는 스님들 먹여 살리고 월급 주는 게 총무원장이니까 그런 소임이 있고, 다른 사람들은 잘 못해 그런 거를. 그냥 하여튼 자기가 잘하는 분야가 있어. 도인도 원영불도 제자분들이 와서 청소 잘 하시는 분이 있고, 와서 막 이것저것 여기 책상도 이거 사주신 거고 책 뒤에 책장도 사주신 거고 뭐 오한 거 땜한 거 다 사준 건데, 그렇게 선물 공양을 잘 하시는 분이 있고 현금 공양을 잘 하시는 분이 있고 다 다르죠. 그런 게 있다고. 무슨 얘기 하다 읽었나? 난 지금 무슨 얘기 하다 읽었는지 모르겠다. 하여튼 유체이탈이 중요해서 유체이탈 설명을 자주 해줄 건데, 오늘 유체이탈 설명을 해주려고 했는데 이게 이야기가 산으로 많이 가가지고 제대로 됐나 모르겠다. 어쨌든 이게 빠져나간다는 게 너무 엉뚱한 뉘앙스로 생각하지 마시라고. 약간 비유적인 표현인데, 꿈속에서 다른 사람만 보이는, 영화 텔레비전 같이 다른 사람만 보이는 게 아니고 그 텔레비전에 내가 들어가서 내가 활동을 한다고. 그러면 이제 그게 유체이탈이 됐다 이런 건데, 그게 돼야지 뭐야? 금불상이 되는 거야. 대웅전의 금불상. 대웅전의 금불상은 석가모니가 유체이탈을 해서 명상 속에서 꿈속에서 금빛 몸 아니야. 금빛 몸이라는 다른 석가모니 분의 몸이지 육신은 따로 있고. 그래서 이걸 유체이탈이라고 하는데, 금불상을 금빛 몸은 안 놔도 되고 금불상도 아니어도 되는데, 문제는 어쨌든 이 영화관, 처음에는 영화관 갔다가 TV 화면 갔다가 다른 양반들만 나오지. 그러다가 이렇게 딱 명성경지가 높아져 도계 3단이 되면 원신갱생이 됐다, 양신 출태가 됐다, 별태가 됐다, 유체이탈이 됐다 하는데, 그게 뭐냐면 TV 화면 속에 이제 내가 드디어 들어가서 내가 놀고 있어. 내가 자유롭게 놀아. 내 의지대로 여기저기 싸돌아다니고. 그게 유체이탈이지 뭐 영혼 뽑아낸다니까 대가리를 이렇게 째야 돼요. 이상한 생각 하지 마시라고. 이 얘기는 왜 하냐면, 이상한 얘기. 도교에서 뭐라 그러냐면, 길을 돌려가지고 길을 단전에 쌓아가지고 10년 내고 30년 내고 100년 내고 수백 년 내고 해가지고 그 길을 위로 올려가지고 정수리로 이렇게 팍 나가는 게 유체이탈이다 이런다고. 이게 아니라니까. 전혀 아니야. 잘못하시는 거. 기공법하고는 유체이탈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어요. 1도 상관도 없어. 간접적인 상관이 있기 때문에 이걸 하라고 하는데, 뭐냐면 마음이 고요해지고, 기 돌리는 거 말이야. 이렇게 돌리는 거. 마음이 고요해지고 마음이 집중이 잘 돼요. 순수하게 집중이 조용히 기를 돌릴 때 이런 효과 때문에, 이런 정신적 강화 효과 때문에 기공 공부를 하라는 거지.
야 내가 300년 내공을 모으면 이게 이렇게 올라가서 유체 이탈이 된다. 이거 잘못 하시는 거라고. 엉터리로 하시는 거야. 너무 떠들었다. 40분 됐다. 여기까지 합시다. 오늘도 3편 올려볼게요. 아침에 지금 한 편이고